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 개장한 미국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대 지수 혼조세 보이고 있네요. 다우존스는 0.2% 내리는 반면 나스닥이 0.56%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7,170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현지에서 뉴욕 증시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중요한 지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스케줄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중요한 스케줄들은 이미 나온 것들도 있고 현재 앞으로 나오게 될 스케줄들도 있는데요. 자, 일단 ADP 비농업 고용지수, 민간 쪽의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고요. 예상치였던 14만 4천여 건을 크게 하회하는 9만 9천여 건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하기를 현재 잡마켓은 전체적으로 하방으로 향해 있다. 그리고 현재 노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느려지는 속도에 좀 차가워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2년 동안의 성장이 가팔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지는 모습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다음 인디케이터를 봐야 된다. 다음 지표를 봐야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임금의 상승률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현재 나오는 ADP 비농업 고용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여기 관련해서 일단 지금 전체적인 비농업 고용지수를 봤을 때 내일 나오게 될 이제 정부 쪽의 고용을 포함한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민간의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작은 회사들 사이에서 고용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식어가는 모습들이 나왔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나온 실업상청 건수, 신규 실업상청 건수, 연속 실업상청 건수 양쪽 다 예상치 하회를 했습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일단 여기에다 마지막으로 단위 노동 비용까지 나왔는데요. 단위 노동 비용이 0.4%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의 인플레이션도 끝났다라는 지표가 나오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따가 발표가 될 지표로는 서비스 구매 관련된 지수와 ISM 비제조 혹은 서비스 구매 관련된 지수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앞으로 나올 지표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 전에 저희가 어제 방송 클로징에서 잠깐 짚어드리긴 했는데 이 졸츠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왔죠. 어제 나온 이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현재 어제 나왔던 지표, 시장에서 이미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역시 시장이 마이너스로 끝나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졸츠 직장 창출 데이터 예상치를 더 크게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치였던 810만 건보다 적은 780만 건 정도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6월 쪽 데이터도 예상치보다 6월 쪽 데이터도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현재 노동 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에 대한 반응이 제일 빠릅니다. 현재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나온 지표가 생각보다 조금 더 노동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나오게 될 제일 지표가 가장 중요한 가운데 안에서 내일 나오게 될 지표 실업률과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정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지수까지 아마 커다랗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계속해서 고용 지표가 연달아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금 3연속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너무 빠르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제가 지나치게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0.5% 혹은 50bp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보게 되면서 블룸버그는 내년 기준 7월 기준 금리가 3%까지 내려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현재 금리를 지난 2월 연 5%에서 현재는 연 4.25%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었지만 50bp 인하에 대한 얘기가 다음 FOMC, 다음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결정에서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캐나다 쪽이 생각보다 세계 경제 불황에 조금 더 두려워하고 있다. 혹은 캐나다 경제가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 특히 캐나다의 부동산 쪽이 좀 위태위태하다는 얘기가 평가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사항이 조금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캐나다 금리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가에 대한 내용 짚어볼 텐데요. 최근 WTI는 70달러 선도 내어주고 있는데 오펙 플러스가 증산 연기를 논의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증산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식으로 원래 로이터에서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어저께도 얘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유가가 7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되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게 되면서 증산을 연기해야 될 수 있다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감산을 진행 중인데 이런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게 되면서 만약에 증산에 대한 연기가 나오게 될 경우 유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현재 전 세계의 트렌드 자체가 약간 경제가 약해져 간다라는 트렌드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가 크게 상승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겹쳤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의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발 이슈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US 스틸 관련 소식입니다. 저희가 앞서도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 지금 US 스틸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이제 US 스틸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곧 결정을 내릴 거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고 사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US 스틸에 대해서 일본 제철이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 그래도 공포심이 서렸던 가운데 안에서 인수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크게 언급되면서 어저께 기준으로 주가가 25%가량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US 스틸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일본 제철과 합병이 무산 시 우리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들이 일본 제철 받을 투자금이 공장 업그레이드에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일본 재정과 합병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된 약속된 30억 달러의 규모의 공장 업그레이드가 투자에 꼭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피츠버그라는 우리의 홈타운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US 스틸 주가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락하는 결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은 해당 사항이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와 이 세금 관련해서 조금 다른 방향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본소득세 공약 관련된 내용 짚어주시죠. 네, 현재 자본소득세 관련돼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자본소득세 관련해서 28%까지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었던 44.6%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재,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20%에다가 투자소득세까지 합쳐서 23% 언저리인 가운데 이게 현재 추가적으로 28%, 5%까지 오르게 될 경우 그래서 10%가량의 빠른 좀 세금의 상승이 있다 보니까 투자에 관련돼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나오게 된 얘기가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된 수치보다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44.6%보다는 낮은 수치다라는 평가가 있으면서 현재 양쪽 다 조금 상반된 결과가 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세제 공약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류산암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